자, 마음에 든 게 없네. 페이지 151쪽에 자, 풀이 바로 갈게요. 일단은 151쪽에 1번. 여러분들 일단 먼저 선생님이 답 체크하고 틀린 거 위주로 해서 먼저 설명을 해줄게. 이거 문제 안 풀었지만 같이 가자. 알겠지? 영영아? 여기. 이걸로 하면 돼. 챕터 12. 그걸 보면 돼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답을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were. 2번은 had not. 뒤에 거. 3번은 일단은 별표 쳐놓고 체크해 두세요. 여기는 정답은 could rise입니다. 앞에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4번. 4번은 뒤에 had been repaired. 여기가 정답이 되고요. 5번은 had checked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틀린 거 불러보세요. 크게 3번 또 3번 말고는 없습니까? 3번 별표 친 거 말고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간단하게 일단은 빨리 한번 잡아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형광펜 딱 들고 주절에서는 우리 가정을 나타낼 때 if절에서는 무엇으로 가정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if절에서는 동사의 형태로 가정을 나타낸다고 했지. 맞죠? 그래서 동사의 형태가 과거형이면 명칭을 가정법 과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어. 왜냐하면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동사의 형태가 과거형이야. 알겠지? 그래서 형태는 과거형이지만 실제 발생 시점은 현재이기 때문에 형태와 시제가 같아요, 달라요? 일치하지 않지. 그 일치하지 않은 것이 바로 비현실성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가정법에서는 반드시 그냥 과거라고 쓰면은 시제가 과거란 뜻이고 가정법이라는 말을 앞에 꼭 붙여주는 이유는 시제와 무관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에 과거 완료형을 가져오면 if절에 과거 완료 형태가 오면 이거는 명칭을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이야기하죠. 자, 다음에 여기까지가 if절의 형태입니다. 주어 동사 형태. 주절에서는 주어가 나오고 주절에 있는 주절에서는 무엇으로 가정을 나타낸다고 했지? 가정의 조동사가 있다고 했죠. 가정의 조동사. 가정의 조동사는 뭐가 있어요? 네 가지. would, could, should, might. 이게 will의, can의, shall의, may의 과거형이 아니라고. would, could, should, might는 가정을 나타내는 조동사야. 사전을 찾아보면 would는 첫 번째는 will의 과거형이라고 1번 나와 있겠지만 4번쯤에 보면은 가정을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따로 봐야 된단 말이야. 마치 would you like to have some coffee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과거형 아니지. would가 공소를 나타낼 때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처럼 가정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서는 이 조동사 뒤에는 동사 형태 어떻게 써야 됩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을 나와줘야 되겠지. 자, 그 다음 만약에 여기 파트가 이 주절 부분이 과거를 그 이전 시점을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전 시점을 나타내고 싶으면 조동사 뒤에 과거형을 쓸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써야 되죠? 완료 시제를 빌려온단 말이에요. 완료 시제를 would have pp,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might have p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수업 시간에 해석은 해줬어요. would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할 텐데. should는 해야 하는데. could는 할 수 있을 텐데. might는 뭐뭐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would의 pp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뭐뭐 했을 텐데. could의 pp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should의 pp는 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might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가정법
과거라고 했고 이 과거라는 말은 시제가 아니라 if 절에 있는 동사의 형태에서 빌려왔다.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과거 완료도 if 절에 있는 형태에서 빌려왔다. 명칭은 형태에서 가져온 거지 시제에서 가져온 게 아니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1번에서도 내가 3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야. 1번의 주절을 보면은 could eliminate의 형광펜 칠해 보세요. could eliminate. 그러면 지금 주절에 가정을 나타내는 조동사를 썼단 말이지. 그러면 if 절에는 뭘 써야 되니? 가정법을 쓰란 말이죠. 가정법을 쓸 때 비동사는 was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were를 써야 됩니다. 구어체에서는 간혹 가다가 쓰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도 문법적인 형태는 아닌 거야. 알겠죠? 자,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에서 보시면 a policeman,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said that 뒤에 보시면 if 절의 형태가 have not reacted냐, hadn't reacted냐 이건데 여기도 주절을 보시면 there would have been, 여기 보이죠? 형광펜 들고 there 뒤에 would have been, 여기 형광펜 칠해 보세요. 자, 주절에 would에 pp 나왔으니까 if 절에는 뭘 써야 됩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를 써야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had not reacte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한번 보자고요. 3번에 보시면 if절 한번 볼게요. If all the ice on the land should melt. 여기서 형광펜 들고 should melt의 밑줄 긋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가 있는데 자, 간혹 가다가 가정법 미래 형태를 쓸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거나 또는 were to 동사 원형을 쓴단 말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지금 should하고 were to는 should는 거의 뭐 이제 책을 보면은 뭐 10%의 가능성, were to는 30%의 가능성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해놨는데 이 두 개의 구분은 여러분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조건과 가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지. 자, 봐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if라는 것은 조건도 있고 가정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 가정과 조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사건이 발생됐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정을 해야 됩니까? 조건을 해야 됩니까? 걸어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아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건이야. 않았다. 그리고 내가 그 상태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 이럴 경우에는 가정을 해야 될까요? 조건을 걸라고 할까요? 조건을 걸어야 할까요?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었다. 자, 이야기해 보세요. 뭘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러니까 처음에 거 이미 발생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뭐라 해야 되니? 안 봤다고 했지. 이미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가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반대로.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그게 안 벌어졌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또는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아직 내가 잘 모르는 것은 어떻게 되냐? 조건을 걸어야 되겠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나는 뭐뭐 하겠다. 이거는 그것이 먼저 선제 조건으로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이러한 행동을 취하겠다라고 조건을 거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미래를 나타낼 때는 조건을 걸어야 됩니까? 아니면 가정을 걸어야 됩니까? 미래를 나타낼 때는 기본적으로 조건이죠. 앞으로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미래를 나타낼 때도 가정을 거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했었어요? 이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로 하면 안 된다고. 뭐냐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깔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내가 예를 들었지.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니네 집에 불이 난다면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난다면 이걸 다 빼고 나면 만약에 라면이란 말을 빼면 이건 if절이잖아요. if라는 접속사를 빼고 나면 너희 집에 불이 난다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 이해되셨어요? 거기에다가 조건을 걸어보면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언지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정을 걸어버렸다면, 즉 다시 말해서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럴 리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라는 말을 깔아준다면 뭐가 되겠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불쾌하지 않겠죠. 이걸 완곡어법이라 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때는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가정을 걸 때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미래 형태를 걸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지? 그때 쓰는 표현이 should나 were to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내가 were to만 이야기했었는데 were to가 압도적으로 훨씬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should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should나 were to는 미래를 나타낼 때 쓰지만 이건 가정법 미래라고 합니다. 그럴 리 없지만 이라는 것을 깔아주는 거야. 항상.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가정의 조동사는 그대로 나와줘야 되겠지. 그래서 would, could, should, might 뭐뭐 할 텐데 라는 개념의 우쿠슈마 다음 동사 원형을 쓰게 되는 거고 얘는 가정법 미래. 이 가정법 미래라는 것은 동사의 형태를 should나 were to를 가져온다.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럴 리 없지만 이런 뜻이야. 그럴 리 없겠지만 이걸 깔아주고 만약 뭐뭐 한다면 내가 반장 선거 나왔어요. 만약에 내가 우리 반 반장이 된다면은 매주 월요일마다 내가 햄버거 하나씩 쏠게. 이거는 가정을 걸어야 되겠니? 조건을 걸어야 되겠니? 조건을 걸어야 되겠지. 가정을 걸어보면은 내가 반장이 될 일은 없겠지만 쏠게라는 허풍처럼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조건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이거는 지금 내가 만약에 조건으로 걸어버리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내가 가정을 걸어버리면은 가능성이 없지만 상상해보자라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에도 마찬가지예요. If all the ice on the land should melt. 여기서 should melt를 형광펜 칠하라는 이유는 가정법 미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지구상에 있는 육지에 있는 모든 얼음이 녹는다면 건이야 뭐 한 가지가 없어요. 빨리 좀 졸지 말고 The ocean level. 자, 해수면의 그 수위는 could rise. 이게 맞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 형태를 쓰면 안 되지. could pp를 쓰면은 이전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과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답은 could rise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됐어요? 자, 4번은 if절 형태가 had been repaired를 쓰란 이유는 뒤에 주절 보세요. could have finished. 이거 보고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는 혼합가정법이란 말이야. 혼합가정법일 때 표시를 내준다고 했지. 어떻게? 부사로. 주절에 보면 now 보이죠? now 동그라미 칩니다. 과거에 내가 뭐뭐 했더라면 지금 내가 뭐뭐 할 텐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If Mary had checked her paper more carefully. 좀 더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했더라면 She would not have to get them typed again now. 지금 다시 그것을 타이핑할 필요는 없을 텐데 이 말이지. 그러면 그때 꼼꼼하게 보지 않았던 것이 지금 나를 타이핑 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6번의 정답 뒤에 거 would not have been. 7번은 would have been injured. 뒤에 겁니다. 8번은 had begun. 뒤에 거. 9번은 were to be. 이거는 앞에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틀린 거 불러볼까요? 또 9번. 6번, 9번 할게요. 또. 자, 9번 그러면 8번 없습니까? 자, 그러면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은 without this. 여기 형광펜 칠해보세요. 자, 우리가 without 명사 쓰면은 만약 뭐뭐가 없다면 또는 만약 뭐뭐가 없었다면 이거겠지. 얘 자체는 시제가 없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제 뭘 보고 판단해야 되냐? 주어 다음에 우, 그, 슈, might 라는 조동사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이건 가정법 뭐가 되는 거니?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쿠슈마 다음에 have pp가 나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이거는.
됐지? 그러면 지금 with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시제가 없단 말이야. 만약에 이게 가정법 과거라면 이때 with는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If it were not for 명사로 바뀌는 거고, 여기 만약에 would의 pp, could의 pp 이런 식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왔으면 if it had not been for, had not been for 에서 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뒤에 주절에 있는 시제를 보고 이 그 전치사의 시제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Control over fire enabled early man to breed animal and to clear land. Without this, 자, 이런 통제가 없었더라면, 그지? 이런 능력이 없었더라면 이 농업이라는 것은 뭐 할 수 없었을 텐데? 불가능했을 텐데, 가능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초창기 얼리맨에 대한 이야기잖아. 이해되셨죠? 그래서 불에 대한 통제권이 있었기 때문에 농업이 가능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6번 알겠니? 자, 다음에 7번이었죠. 7번에 보면은 여러분 문장이 되기 위해서 봐봐. 주어 동사 또는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뭐 이런 식으로 됐어. 여기에 마침표를 찍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문장인가요? 아닌가요? 문장이죠. 만약에 여기다가 부사절 if 주어 동사가 없다 하더라도 이 자체로는 문장이지. 맞잖아요. 이건 문장이죠. 부사절 자체는 이 문장의 부연 설명으로서 접속사 절이 붙어 있는 거지. 이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 1형식 문장, 2형식 문장, 3형식 문장 다 될 수 있지. 그래서 무조건 가정법이 if절이 아니라 주절도 가정법이 될 수 있어요. 뭘로? would, could, should, might라는 조동사로. 주절도 가정을 나타낼 때는 주절은 조동사로 가정을 나타내고 if절은 과거형과 과거 완료 형태로 가정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럼 if절이 없더라도 주절만으로도 문장이 완전하잖아요. 맞잖아요. 주절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때도 가정을 나타낼 때는 would, could, should, might를 쓰면 되는 거야. 단순한 거예요. 아시겠죠? 건이야. 우리 오늘 쌤이 지금 건이 이름 몇 번 불렀노? 자, 꼭 세야 돼. 나중에 물어볼 거야. 자, 그러면 여기도 7번 한번 보자고. 많은 사람들은 would be injured. 이건 앞에 거지. 자, 많은 사람들은 다칠 텐데 이런 뜻이고, many people would have been injured. 많은 사람들은 다쳤을 텐데 이렇게 잡히는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이해되셨죠?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보고 설명을 해버렸네. 뒤에 엄청나게 쉬운 단서가 있었네요. 자, 형광펜 들고 헤드 밑줄, 어컬드 밑줄. 자, if절이 이렇게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것도 이제 이 문제와 상관없지만 주절만으로도 가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자, if절 나왔어요. 자, 다음에 주어 나왔고 had pp가 나왔죠. 그 다음에 주어 후쿠시마 뒤에 have pp 형태. 이거는 앞에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인 건 아시겠지? 자, 여기서 if가 생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주어하고 조동사가 도치가 되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if가 생략되면 had 주어 pp 형태 이렇게 남단 말이에요. 됐지? 근데 얘 여기도 봐. 어디가 주절이니? 여기가 주절이지. 이거는 뭐니? 부사절이잖아. if절이잖아. if가 안 보이지만 맞지? 부사절의 위치는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지? 이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문장 끝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if가 생략되어 있는 had pp 형태가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had 형광펜, occurred 형광펜 칠한 이유 아시겠죠? 됐지? 여기에 if절로 내가 if를 넣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if had the earth 그 다음에 occurred while they were
sleeping. 자,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지진이 발생을 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은 다쳤을 텐데. 그럼 실제 상황은 뭐니? 사람이 깨어있는 동안에 지진이 발생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피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겠지. 됐니? 자, 다음 9번입니다.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what if 여기다 흉합했다 됩니다. what if라는 말은 이게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생략됐냐면 항상 반복되는 부분들이 생략된 거거든. What would you 그 다음에 what would you do 그 다음에 what would it be 이런 말들이 생략된 겁니다. What would you do 하면은 너는 어떻게 할 건데 what would it be 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맞니? 그 다음에 if 자리 여기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하지만 나는 여기서 과거 완료를 가로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앞에 가정법 과거만 써놨잖아. 그치? 자, 보세요. 이것도 만약에 여기다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려면 What would you have done? 뭐 이런 거겠지. 이해되셨습니까? 해설해보면 만약에 주어가 뭐뭐 한다면 너 어떻게 할 건데 만약에 주어가 뭐뭐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런 뜻이라고. 됐니? 만약에 주어가 뭐뭐 했더라면 너 어떻게 했을 건데 이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지금 항상 이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을 지웠다고 이렇게. 그럼 뭐만 남니? 이렇게 남는다. 됐니? 그래서 what if는 what would you do 또는 what would it be 여기서 왔다라는 걸 알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내용을 보시면 what if this delicate cycle 이렇게 이 미묘한 이런 순환이 were to be interrupted 방해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겠네.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were to를 썼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10번으로 갈게요. 10번. 10번에 보면은 10번은 오케이 이거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11번은 had로 바꿔야 됩니다. had. 12번은 would have missed. 건이야 일어날래? 잘 안 잤니? 졸지 않았어? 미안해. 좋은 줄 알았다. 13번의 정답은 오케이 맞는 거예요. 14번도 오케이, 15번도 오케이 다 맞는 겁니다. 자, 틀린 거 불러보세요. 다 불러보세요. 괜찮아. 자, 12 또 12, 13, 14, 15 이거 맞는 거를 고쳤구나. 또 다른 사람 다 불러봐. 10번, 11번 중에 틀린 거 있는 사람 불러보세요. 10번. 11번은 없니? 자, 10번 한번 봅시다. 10번에 보시면 if절 형태를 보세요. if절에 if creative mind like those of the Galileo, Edison and Einstein 여기서 like보다 Einstein까지 가로 딱 치시고요. 이게 minds라는 것이 나오면 여러분 항상 뭐 정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동사로 꺼려하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사람을 mind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뭔가 재능 있는 사람, 좀 영재 이런 애들이 talented mind 이렇게 많이 씁니다. 또는 gifted mind라고 씁니다. 자, 창의적인 사람들, 갈릴레오나 아니면 에디슨, 아인슈타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여기 형광펜 들고 had not exist 여기 밑줄 긋습니다. 만약에 이런 인간들이 없었더라면 이거죠. 그 다음에 the world would be very different place now. now 동그라미 칩니다. 과거에 없었더라면 지금은 완전 다른 세계일 텐데 이거 아니겠니? 이거 혼합 가정법이지. 됐니? 그럼 여기도 would be 그대로 써야지 would have pp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뒤에 now 때문에 12번으로 가볼까요? 12번에 otherwise 형광펜. otherwise의 뜻은 앞에 있는 문장을 받아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I started at once. 나는 즉시 출발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거 아니겠니? 앞에 있는 시제가 과거형이니까 otherwise도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해줘야지. 봐봐. I started at once. 이거는 실제로 내가 움직였다라고 직설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됐죠? otherwise 했으면 실제로 출발했지만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과거에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이걸 표현할 때 if절에 과거형 써야 됩니까? 과거 완료 써야 됩니까? 과거 완료 써야 되겠지.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고 주절에서는 would pp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would miss가 아니라 would have missed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지? 자, 다음에 13번. 13번은 자, as if 가정법인데 일단 뜻 자체 한번 이야기해 보자. as if의 뜻이 뭐지? 마치 그렇지. 뭐뭐인 것처럼 이게 되겠죠. as if 자체나 I wish나 as if는 그 자체로 시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시제가 어떻게 잡히는 거냐면 보세요. 자, 주절이 나오고 as if 다음에 주어 그리고 가정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if절처럼 동사의 형태로 가정을 나타냅니다. 과거형 나올 수 있고 과거 완료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as if 여기 부분이죠. 여기에 지금 이 주절에 있는 이 동사가 이게 기준 시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as if 절에 있는 이 동사의 형태를 보고 과거형이면 기준 시점과 같은 시제가 되는 겁니다. as if 절에 과거 완료가 오면 기준 시점보다 이전 시점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전 시제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현재면 얘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고 얘가 과거면 얘도 과거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자체가 과거형이니까 현재다, 과거 완료니까 과거다 이게 아니라고. 주절의 시제와 같이 맞물려서 가는 상대 시제입니다. 상대 시제.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13번 보시면 주절을 보십니다. 기네요. A man was playfully 그다음에 teasing small boy. 한 남자가 재미로 작은 꼬마애를 이렇게 놀리고 있었어요. by부터 가르칩니다. By making a large fish move. 그다음에 its mouth. 가로 닫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큰 물고기가 어떻게? make지. 큰 물고기가 입을 움직이게 만들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물고기 가지고 입을 움직이게 만들면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놀리고 있었던 겁니다. 됐지? 그 다음에 마치 그 물고기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시제가 뭡니까? 주절에 있는 시제가 was지. 맞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야. 그리고 아저씨가 남 꼬마애한테 물고기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그 시점과 물고기가 마치 말하고 있는 것처럼 껌뻑껌뻑거리는 그 시점이 같은 시점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가정법 과거로 써야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서 진행형이라는 것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과거 진행형도 상관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당시 하고 있었다는 거니까 지금 주절과 같은 시점,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뭐 써야 되니? 과거형을 쓰면 되겠지. 여기다가 진행형을 썼을 뿐입니다. 그래서 were talking. 마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여기는 지금 It is time that 여기에 밑주고 있습니다. It's time that. 자, it is time 다음에 자 보세요. It's time 다음에 그냥 to 부정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뭐뭐 할 때이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런데 만약에 it's time 다음에 that을 썼을 때는 주어 동사를 써야 되겠지? 이때는 주어 다음에 뭘 써야 되냐면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됩니다. 또는 과거 완료를 쓰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each time 다음에도 이렇게 가정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체크하시면 돼요. each time
기본적으로 if절과 I wish와 as if 절에서의 가정법을 챙기셔야 되고요. each time that 뒤에도 가정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했었어야 했는데 안 하고 있네? 이 말이거든. 이제 이거 하세요 이게 아니라 너 이거 했었어야지 이런 뉘앙스란 말이야. 근데 지금 얘가 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지. 너 이거 하고 있었어야 되는 상황 아니니? 이런 뉘앙스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It's high time that government all over the world 가로 딱 치시고요. 정부가 introduced emission control all vehicle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 규제를 시행을 해야 될 때이다. 이미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시행을 해야 되는 때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써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지금 시행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과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표현을 해준 거란 말이야. 자, 다음에 15번. 15번도 틀렸다고 했니? 15번은요. 여기는 지금 was를 were로 이제 고쳤을 거란 말이야. 그치? 여기는 이 문제는 뭔 문제냐면 if가 무조건 가정을 나타내니 이걸 묻는 겁니다. 여기서는 가정법이 아니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if I had known that Jane was in a hospital 내가 제인이 병원에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I most certainly would have gone to visit her. 나는 당장 그녀를 방문했을 텐데 이 말이지? 형광펜 들고 had known 밑줄 would have gone 밑줄 이건 가정법이죠. 내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번 한 거 알았어 몰랐어? 실제 모습을 몰랐지. 그러니까 갔어 안 갔어? 안 갔지. 그러면 알았더라면 이라고 착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갔을 텐데 이거지. 여기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는 가정법이야. 제시카였니? 제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그 사실은 가정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이잖아. 이 부분은 가정의 부분이 아니란 말이야. 제인이 병원에 입원했어. 이거는 사실인데 그걸 내가 알았냐 몰랐냐 이걸 가정을 걸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에서 이게 실제로 발생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 가정과 직설이 동시에 같이 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숙제는 뭐냐면 10일이에요. 10일. 10일에 오대니 이걸 하지 마. 일단 10일에 141쪽부터 143쪽까지 여기 문제는 풀어오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는 일단 도치 파트를 수업을 좀 나갈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좀 간단하게 해줄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문법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설명이 들어가고 지금 얘는 이 형용사 부사 부분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여러분 틀린 것만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대신에 앞에 거 좀 꼼꼼하게 읽고 문제 좀 풀어오세요. 됐어. 자, 우리 미니 테스트 3번입니다. 186쪽이에요. 그래서 미니 테스트 3번 페이지 186쪽입니다. 자, 여기서 1번 질문 바로 갈게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이거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죠. 여기 보시면 일단은 우리 형광펜 한번 들고 첫 문장에 one of the mistakes 여기에 밑줄 딱 그어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but 보이죠? but 네모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첫 문장에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but 나왔으니까 작가의 주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but 뒤에 있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but 뒤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One of the mistakes rookie reader often make 할 때 rookie부터 make까지 가로쳐서 mistakes를 수식하면 우리 rookie라는 것은 신입을 rookie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막 지도자가 된 사람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is that 뒤에 보시면 they try to lead everyone the same way. 자, 모든 사람을 동일한 방식으로 이끌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작가의 주장은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Let's face it. 직면하자.
제발 현실을 직면하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밑줄 긋습니다. Everyone does not respond to the same kind of leadership.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리더십에 반응하지 않는다. respond는 반드시 전치사 to랑 같이 엮어서 어디에 반응하다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대하라는 뜻이니?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방식으로 이끌라는 뜻인가요? 그와 반대가 되는 거지. 자, 다음 문장 두 문장 또 세 문장만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You should try to be consistent with. 우리 be consistent with는 일관, 무엇에 일관성을 유지하다는 뜻이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일관적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You should treat everyone with kindness and respect. 사람들을 친절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대해야 된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작가의 초점이 거기 안 있단 말이야. but 뒤에 있다는 거죠. but 내묻히시고 Don't expect to use the same strategy and method with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전략, strategy 하면 전략입니다. 동일한 전략과 방법을 사용하길 기대하지 마라. You have to figure out. 너는 찾아내야 된다. 여기 what부터 push까지 명사절 가르칩니다. 명사절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요. figure out 이라는 동사 뒤에 what부터 자, 이렇게 명사절 가로치라는 거예요. 보면은 what leadership button to put까지. 그러면 what 그다음에 leadership button to put. 내가 여기를 다 명사절로 이렇게 밑줄을 그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잘 봅니다. 여기서 what leadership button 여기까지가 의문사예요. what은 뒤에 명사까지 데려와서 어떤 또는 무슨 명사 이렇게 잡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의문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명사구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무슨 리더십 버튼을 눌려야 할지, 어떤 리더십 버튼을 작동시켜야 할지 확인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리더십 버튼이 아니라 리더십 버튼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이 사람에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는 figure out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에 with부터 가로칩니다. With every individual person 전면 가로 닫습니다. 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on your team 전면 가로 닫습니다. 너의 팀 내에 있는. 끝났지? 그럼 정답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5번이죠. 개인마다 각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지도를 해라. 이게 작가의 주장입니다. 잘했어요. 자, 다음에 2번 되겠습니다. 2번은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제를 찾아라. 자, 흐름 묻는 문제는 뭐 찾기다? 주제 찾기다. 앞문장과의 관계만 찾으면 안 된다. 그렇게는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왜냐면 하나의 단락에는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한 단락에는 일관성, 통일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거를 연습을 시키는 것이 바로 흐름 찾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문장과 뒷문장 단순하게 편협하게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주제라는 것은 사실은 뭐하고 뭐로 이어져 있다고 했어? 소재, 토픽과 이 소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겠지. 그러면 이 토픽을 틀리게 할 수도 있고 같은 토픽이지만 내용을 틀리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많이 나오지? 토픽을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같은 토픽인데 내용이 반대가 되는 것은 눈에 띄지. 근데 토픽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눈에 잘 안 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눈에 띄게끔 문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가 앞문장에는 어떤 어구를 차용한단 말이야.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토픽이 바뀌는 그 순간을 좀 잘 잡아내야 돼. 자, 그러면은 주제를 반드시 찾아야 되겠죠? 주제를 한번 찾아봅시다. 첫 문장부터 보게요. 자, the worship of my animal was widespread. 이 동물에 대한 숭배는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The Egyptian 여기 보시면 deity, 그치? deity라는 것은 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 이집트의 신들은 took animal form, 동물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many were depicted as people with the head of the non-human. 이 많은 신들은 사람이 아닌 동물이겠죠. 사람이 아닌 것의 머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묘사가 되어졌습니다. 됐니?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은 뭐니? 동물에 대한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나타난 현상이 신들에 대한 묘사, 신에 대한 묘사가 동물의 형상으로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 자, 그 다음 좀 가볼게요. The relationship was not simple. 그런데 그 관계가 단순하진 않았어요. However, 뒤에 보시면 more than one deity might take the form of particular animals and certain 다시 여기까지. 그러면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이니까 여러 신들이 특정한 동물 하나의 형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certain deity, 어떤 한 특정한 신은 had more one animal form, 하나 이상의, 즉 여러 가지 동물의 형상을 띠기도 했다는 거예요. 신은 하나인데 얘가 소가 되기도 하고 말이 되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이 세 명인데 세 명 다 고양이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란 말이야. 자, 다음.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 봐야 되겠네. 동그라미 1번에서 이 관계가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았다까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봐봐. 사람들은 동물에 대해서 숭배를 했었고 그에 대한 현상으로서 동물의 모습을 가진 신들은 동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졌다. 하지만 그 관계가 단순하지가 않았다. 그럼 복잡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자, 헤토르라는 신이 있었는데 who was the goddess of love and fertility. fertility는 이제 뭔가 좀 아이나 아니면은 좀 그 동물 같은 경우는 새끼 같은 것들 또는 식물 같은 것들은 뭔가 좀 번식하는 이 모든 걸 다 fertility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다산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사랑과 다산의 여신이었는데 그 여신은 appeared as a cow or with the head of the cow. 소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소 대가리만 가지고 나타나기도 했어. 됐지? 그 다음에 as did Iris. 아이리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기서 did는 왜 잡혔습니까? 이 did는 was가 아니라 did를 쓴 이유는 appeared. 됐지? 앞에 있는 appeared를 받아서 아이리스가 그런 식으로 등장했던 것처럼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헤토르도 그런 식으로 등장을 했고 아이리스도 그런 식으로 등장을 했다. 이거는 다수의 신들이 하나의 동물의 형상을 가져오는 예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넘어가서 아이리스는 뒤에 콤마 찍고 이건 동격입니다. 자연의 신인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다음에 호루스, the son of Iris and Osiris. 아이리스와 오시리스의 아들인 이 호루스라는 신은 was the ancient Egyptians national patron god. 국가 수호신이었었다. 이거지. 내가 정확한 기억이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독수리 대가리 아니었나? 그거였던 것 같은데. 맹가 독수리인가 하여튼 매야. 자, 다음에 4번입니다. 바스텟.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콤마는 이 바스텟이라는 신의 대한 묘사죠. The goddess of home, 이 가정의 신인 이 바스텟라는 신은 usually had a head of the cat, 고양이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sometimes of the lion, 사자 머리를 가지기도 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Mut, mother of moon God, 그죠? 달의 신의 어머니인 이 머트라는 것은 bore the head of the birch. 이 birch 하면 독수리입니다. 알겠지? 독수리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ppeared as a lioness. 암사자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내가 쭉 일부러 한번 읽어봤어요. 이렇게 쭉 읽으면은 뭐가 뭔지 다 모를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은 신 나왔고 대가리 나왔고 계속 했었지.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신과 동물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이 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 동물 하나당 신 하나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의 신이 여러 동물로 또는 여러 신이 하나의 동물로 살 수 있다는 거지. 그 관계를 보여주지 않는 게 하나가 있었어. 그렇지. 3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 호루스가 어떤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 나왔고 그 다음에 얘가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인지만 나왔던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어디로 간다고? 3번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고난도 가겠습니다. 3번 봅시다. 3번에 보시면 자, 먼저 박스를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A, B, C에서 첫 문장만 좀 읽어보고 여기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보통은 헷갈리는 부분들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을 제껴놓고 두 개의 관계를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선 지금 무조건 첫 번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단순해 문제가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았어요. 자, 박스를 먼저 보시면 On one flight, I happened to be sitting next to a woman who부터 가로칩니다. D는 company까지 가로 닫고 앞에 있는 woman 수식하는 거예요. 자, on one flight. 자, 이제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 나는 happen to 하면 우연히 뭐뭐 하다라는 뜻이거든. 나는 우연히 한 여성 옆에 앉았었는데 who worked for a major software company. 그녀는 이제 주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직원 중에 한 명이랑 옆에 같이 나란히 타게 됐다는 거야. I was sitting and spell checking manuscript. 나는 sitting이 아니고 나는 나의 원고를 작성하면서 이 스펠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she asked. 그녀가 물어봤어요. What program I use?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여기서 asked에다가 동그라미 딱 칩니다. 자, 그녀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너무 뻔하죠. 뭘로 가야 되겠니?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내용으로 안 읽었다 하더라도 뭐로 가야 될까? 대답으로 가야 되겠지. 이해되셨죠? 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A의 첫 문장, B의 첫 문장, C의 첫 문장을 읽어볼게요. A 보시면 She recognized that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The language we use가 앞에 language를 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는 affect our attitude,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 다음에 B번입니다. I told her and said I was working on a book.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책 한 권을 이제 작성하고 있다고, 책 한 권을 쓰고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 work on이라는 것은 뭔가 공들여서 하는 모든 행동을 work 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선 지금 답이 B번으로 확 가겠죠. 왜냐? asked 아까 동그라미 쳤지? told 동그라미 치세요. 화살표 연결시켜주면 끝. 자, 다음에 C번입니다. At first, 처음에는 she did not get it. 여러분, get it이라는 게 You got it? 이런 말 이해하니?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get라는 게 이해하다 라는 뜻이야. 그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but 네모치시고 eventually 결국 she did. 그녀는 did 했습니다. 이 did 뭡니까? 그렇지. 이해했다라는 뜻이겠죠. And she said she would talk to the people at her company about a changing 그 다음에 their software. 소프트웨어를 바꾸도록 자기 회사 사람들에게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B번 끝까지 읽으시고요. B번 끝에 A로 연결되는지 C로 연결되는지 이걸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거야. B를 읽어볼게요. 나는 책 한 권을 쓰고 있었는데 on 이거는 뭐뭐에 관해라는 뜻입니다. on animal emotion 됐죠? on부터 emotion까지 가로쳐서 북수식 and that 그리고 나는 wished that 바랬습니다. 워드 프로세싱 소프트웨어 would stop asking me to. 제발 워드 프로세스 그 소프트웨어가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물어보는 것을 그만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에 to change the word who and whom to that or which. who나 whom이라고 내가 썼을 때 that이나 또는 which로 바꿀 건지 물어보는 것을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when부터 마지막까지 가로칩니다. 다시 미안합니다. when부터 animal까지 가로칩니다. When I refer to animal. 내가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할 때. 내가 동물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동물은 할 때 뒤에다가 a cat 또는 the cat who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럼 밑줄 딱 그어놓고 그 한글 말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워드 프로세서 맞지? 그거는 틀린 거는 빨간색이 나온다. 근데 좀 이게 뭔가 어법적이거나 전체적인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이면 파란색이 나와. 파란색이 떠. 이 파란색은 틀렸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하는 것들이거든. 여기 이런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것을 참 한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압적입니다. 지가 바꿔버려요 그냥. 그래서 짜증나갈 때가 있어. 영어로 할 때 아예 지가 바꿔버립니다 그냥. 자, 어쨌든 내가 동물을 언급할 때 who나 whom을 썼는데 그것을 that이나 which로 바꾸겠냐라고 물어보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가정법이죠. wished. 그 다음에 would stop 이겁니다. 가정법이었어요. 자, 다음 왜냐하면
Animals are not object but subject. 여러분 not 동그라미 but 동그라미 치면 동물은 오브젝트가 아니라 서브젝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서브젝트를 목적어, 주어 또는 사물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오브젝트는 사물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고 서브젝트는 주체. 그렇지? 주체. 또는 오브젝트를 사물이 아니라 좀 객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문장을 볼 때 이렇게 보거든. 봐봐. 주어, 동사, 목적어 할 때 이게 서브젝트, 오브젝트잖아. 이게 주체고 객체야. 근데 이 주체와 객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철학적 의미가 뭐냐면 얘는 의지가 있고 얘는 피행위자. 의지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얘는 당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 이 동사의 행동에 있어가지고 얘가 의지를 가지고 얘한테 영향을 미쳤다라는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파악해서 나간 게 뭐냐면은 후라는 것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나는 동물에게도 후를 쓰겠다 이 말이거든.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바는. 근데 이제 의지가 없는 객체. 이 위치로 이제 문법적으로는 잡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작가는 이렇게 후로 계속 표현하고 싶은데 컴퓨터는 계속 위치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딱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가 했던 거 말고 다시 한번 봐봐. A의 첫 문장과 B의 첫 문장 읽어봤잖아요. 뭐가 맞을까요? B 다음에 이어질게. 그러니까 B 다음에 A로 갈까요? 아니면 C로 갈까요? A로 갑니까? A는 지금 보면 그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C는 처음에는 그녀는 깨닫지 못했지만 결국엔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recognized라는 것은 깨달았다. 그리고 뭔가를 이해했다라는 이야기고 C에서는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깨달았다는 뜻이거든. 그럼 깨달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닫지 못했다로 가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A 다음에 C로 가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C에서 A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오브젝트, 서브젝트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그녀는 이해를 못했어. 하지만 결국에는 그녀는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까지 지금 그녀에 대한 이야기야. 그 다음 whether she follows through or not. 여러분 follow through는 이행하다, 실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실제로 그것을 따라서 실행을 할지 안 할지 하든 안 하든 간에 I was glad that 나는 기뻤는데 she was open to seeing animal differently. 그녀가 드디어 동물을 다른 식으로 보게 돼서 다른 식으로 보도록 마음이 열린 것에 대해서 나는 기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녀가 어떻게 다른 식으로 보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A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녀는 어떻게 보게 됐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가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동물에게 위치를 쓰게 되면 동물을 더 이상 주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동물에게 후를 쓰게 되면 동물도 주체로 보게 된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됐다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이 말이 좀 너무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그냥 이해되셨어요?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유나야 이해되니? 되니? 그러면 여기서 내용은 이제 그만하고 여기 있는 단어 하나만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밑에 A에 보시면 A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refer to 밑줄 as 밑줄. 우리 refer to A as B 이 형태 한번 잡아보자고. 자, 이거 refer to A as B는 무슨 뜻이에요? A를 B로, 그렇지, 여기다. 이 개념이지? 여기서 refer to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한번 정의해보자. 뭐가 있었어요? 단어 2개짜리. look upon. 또 think of. 됐지? 근데 단어 하나짜리 뭐 있었어요? regard. 그 다음에 see, view. 이렇게 있었죠. 제 하나 마지막으로 consider. consider은 자 마지막에 consider를 내가 별표를 친 이유는 뭘까요? consider은 A as B 이렇게 써도 되지만 as가 없이 그냥 A, B 이렇게 쓸 수 있겠지.
consider A, B라면은 이거는 5형식 동사로 쓰인 겁니다. 목적어, 목적격보. consider A as B 하면은 as B 이거 전면구죠. 3형식으로 쓴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consider는 3형식, 5형식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형태가 된다 이겁니다. 됐지? 이렇게 A를 B로 여기다.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하고 5번은 둘 다 이제 빈칸 추론 문제예요. 자, 빈칸 추론 문제는 뭐부터 읽어야 되죠? 빈칸 있는 그 문장부터 봐야 되겠지. 빈칸 있는 문장을 보고 내가 뭘 찾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읽다 보면은 같은 표현을 쓴 문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서 추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지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같은 문장으로 쓰여 있는 글이 하나, 두 개가 꼭 나와. 그래서 어려운 지문일수록 확실하게 답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게 있고, 지문이 쉬우면 쉬울수록 특히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이 다 같은 문장이 아니지만 정보들이 산재돼 있어. 그걸 모집해야 되는 거야. 응? 자, 여기 보자. 여기 보면은 An innovation does not have a single performance characteristic. 혁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행 특성. 그러니까 performance characteristic을 수행 특성이라는데 그냥 performance characteristic이라고 할게. 혁신이라는 것은 performance characteristic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번 네모치고 instead 가로 딱 칩니다. 오히려 there are 많은 performance characteristic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지. 됐어? 그 다음에 based on부터 가로 딱 치시고요.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지.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은 혁신이라는 것은 많은 performance characteristic 많은 수행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지? 그 다음에 무엇을 기반으로 했을 때 based on 블라블라 이거를 찾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무엇이 performance characteristic 다시요. characteristic인데 characters만 썼네. characteristic 좁다 씨. characteristics based on 블라블라. 자, 보세요. 퍼포먼스 캐릭터리스틱이 혁신을 이끄는 거고, 그리고 캐릭터리스틱은 이 빈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과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 캐릭터리스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for example 네모칩니다. 예를 들어서 자, two cars could be compared based on the gas mileage, noise, style, power, and reliability. 자동차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두 개의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연비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뭐 힘이라든지 또는 뭔가 안전성, 그지? reliability. 이거 원래는 이제 신뢰성이지만 뭔가 좀 안정성 이런 것들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자, 다음 Y의 세모칩니다. 반면에 automobile itself, 자동차는 그 자체가 can be compared with light rail이라는 것은 경전철 밑에 있습니다. 자동차를 또 다른 경전철, 지하철 같은 거 있지? 경전철과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For efficiency, 무엇을 놓고? 효율성을 놓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with부터 그렇습니다. with respect to traffic volume, 그 다음에 trip duration and environmental impact 가로 딱 닫고. 그러면은 봐봐. 교통의 그런 교통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운행 시간이라든지 내가 회사까지 가는데 그 운행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환경적인 영향 이런 걸 놓고도 그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봐봐. 자동차에 있어서 혁신이라는 것은 자동차와 자동차를 비교하는 것은 하나의 퍼포먼스 캐릭터리스틱이지만 자동차와 또 뭐를 비교할 수 있지? 경전철과도 비교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 캐릭터리스틱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혁신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자, 봐봐. 아까 내가 선생님이 특히 이런 문제일수록 동일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었잖아. 동일한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같은 표현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어디냐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세요.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뭐가 보입니까? however 보이죠? 네모닥칩니다.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뭐가 보이죠? for example 보이지? 네모닥치세요. 위에서도 작가 주장 나오고 예시 나왔죠? 밑에도 주장 나오고 예시 나오겠지. however가 for instance 그 사이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야. 자, 먼저 읽어볼게. 보자. There is nothing to tell us which characteristics are most important. 나에게 어떤 캐릭터리스틱이 가장 중요한지 말해주지 않는다. 어떤 것도. 그것이 스타일일 수도 있고 마일리지일 수도 있고 컬러일 수도 있고 파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동차에 있어서. 됐지? 그 다음 The relative importance of various characteristics 할 때 of부터 characteristic까지 가로쳐. 앞에 있는 performance 수식. 여러 가지 다양한 캐릭터리스틱의 상대적인 중요성은 어디에 있을까? 보자. 캐릭터리스틱은 무엇으로 결정되냐? 캐릭터리스틱의 중요성은 어디에 달려있나? 이거잖아. 됐지? 그래서 형광펜 들고 is부터 밑줄 긋습니다. is socially decided and culturally grounded. 여기에 밑줄 그어야 되는 겁니다. be decided는 결정되다. be grounded는 근거를 가지다라는 뜻이야. 그럼 무엇과 무엇의 근거나 결정을 가지는 거지?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사회와 문화적인 맥락을 기반으로 이 캐릭터리스틱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야. 중요성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답 찾아보세요. 그렇죠. 이 이번에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 구체적인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용하는 사람의 필요가 되는 거란 말이야. 따라왔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어디로 간다고? 2번으로 가는 겁니다. 맞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잘했고.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5번은 4번만큼이나 고난이도는 절대 아닙니다. 5번은 너무 쉽게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아예 완전한 동일한 문장이 나오는데 봐봐. 일단은 빈칸이 있는 그 문장 끝에를 이제 끝부분이죠. 여기를 보려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The buzz from three beers.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buzz라는 것은 약간 알딸딸한 느낌이 있지? 이걸 buzz라고 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맥주 세 잔으로 알딸딸해지는 것이나 또는 vengeance in gossiping about someone who wronged you. 여기 wrong이 동사 형태로 쓴 겁니다. 부당하게 대우하다라는 뜻이에요. 너를 부당 대우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gossip, 뒷담화를 하는 그러한 복수. 그럼 buzz or vengeance 이게 다 주어입니다. 이렇게 알딸딸해지거나 또는 복수를 하는, 가십으로서 복수를 하는 것은 may feel momentarily, 일시적으로는 pleasurable, 즐거울 수 있습니다. but 네모닥칩니다. 하지만 땡땡땡 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절대 pleasurable과 같은 말은 들어가면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위로 올라가 봅시다. 위로 올라가 보면은 by positive and good. 자, 긍정적인 또는 좋은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나는 what부터 others까지 명사절 가로칩니다. What leads to happiness and benefit for oneself and others. 자,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이나 유익을 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Negative and bad, 부정적인 그리고 나쁜이라는 그러한 단어들은 means
자, 의미합니다. What lead to suffering and harm. 뭔가 고통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것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positive and good 이것은 다 플러스를 의미하는 거고 negative and bad 이건 다 마이너스를 의미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다음 문장. Positive experience usually feel good, but 네모 닥칩니다. 긍정적인 경험은요, 기분을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some experience that 누군가는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some experience 다시요. 이건 주어 동사가 아니네요. 어떤 경험들은 다음에 that부터 가로칩니다. feel bad 가로 닫고 앞에 있는 experience 수식. 나쁜 그러한 기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험들은 have good result.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So I will refer to them as positive. 나는 그것을 긍정적이라고 여깁니다. refer to 밑줄, as 밑줄. 또 나왔지? 정말 자주 나오죠. 자,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제 여기 얘까지는 안 읽어봐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내려갈 거냐면 밑에서 네 번째 줄 similarly 네모 닥칩니다. 마찬가지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의 개념을 이야기하겠다는 거겠지? 맞죠? 자, similarly로 뒤로 볼게요. Negative experience usually feel bad. 부정적인 경험은 일반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모 치시고 some experience that feel good, that feel good 가로쳐서 앞에 있는 experience 수식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은 기분이 나는 그러한 경험들은 have bad result.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I will call this negative. 그럴 때 나는 이것을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개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뒤에 얘 for example이란 말은 안 썼지만 buzz 하고 그 다음에 vengeance in gossip 이거는 뭐에 대한 예시인 겁니까? feel good. 마실 때, 알딸딸해질 때, 마실 때나 아니면 뒷담화를 깔 때 그 순간의 속 시원함. 이건 전부 다 feel good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래서 형광펜 들고 feel good 밑에서 세 번째 절에 feel good 밑줄 딱 그어. 이것과 밑에 있는 feel momentarily pleasurable 밑줄 딱 그어놓고 연결시켜주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뒤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세 번째 줄입니다. 밑에서 feel good, have bad result. bad result 형광펜 칠합니다. 그러면 이제 빈칸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 bad result가 들어가면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유나야 알겠니? 그 다음에 연지 알겠어? 알겠어요? 알겠죠? 그럼 bad result라는 말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오케이, 한 명.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 4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 2명, 5번 손 들어보세요. 5번. 2번 있었니? 2번 없었지. 1, 3, 4, 5 이렇게 있었지. 1, 3, 4, 5 다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시고 알딸딸한 기분이나 아니면 뭔가 조금 이 뒷담화를 쳐가지고 이제 복수를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은 거지만 하지만 그 뒤입니다. The cost. 이때 cost는 단순한 돈으로서의 비용이 아니라 대가를 나타내는 거야. 대가. The costs outweigh the benefit. 그 대가는 유익보다 능가한다. 우리 outweigh는 무게가 더 나간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능가하다라는 개념이야. 그건 마이너스의 개념이지. 자, 3번입니다. Presence of mind. 마음이 있는 것은 is more valuable than wealth. 됐지? 그 부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wealth와 value 이걸 기회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다시요. wealth와 mind 이거를 지금 비교하는 거잖아요. 자, 다음에 4번입니다. Positive memory lasts longer than negative one. 긍정적인 기억이 부정적인 것보다 오래 간다. 그건 기억의 그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5번에 long-term consistency. 자, 오랫동안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is better than short-term intensity. 오랫동안 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단기간 동안 강렬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거거든. 그럼 일관성과 강렬함 이거 두 개에 대한 비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결국은 정답은 어디로 가야 되겠니? 그렇죠. 1번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됐나요? 자,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이게 마스크를 하고 나면
숨이 좀 차. 소리는 잘 들리니? 뒤에? 들려? 자, 이번에는 이제 6번입니다. 6번은 A와 B 연결어 문제인데, 자, A에서 for example을 알 거고, by contrast,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대조적으로 이런 뜻이지. 여기서 by나 또는 in을 써도 됩니다. in contrast. 대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앞에가 플러스면 뒤에는 마이너스,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는 플러스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similarly. similarly는 뭐예요? 그렇지. 비슷한 이야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A는 보세요. 플러스입니다. 마찬가지로 B도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A의 한 가지 속성이 플러스입니다. 마찬가지로 A 잠시만요. 밑에 건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similarly는 두 번째 동일한 내용에 대한 두 번째 예시가 되는 거야. 추가 정보가 아니고. 알겠지? 두 번째 예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similarly가 5번에서 나왔었잖아. 반대가 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같은 개념인 거거든. 좋은 기분을 내는 것이 항상 포지티브한 게 아니라 네거티브 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나쁜 기분을 내는 것이 어쩌면은 포지티브, 그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similarly는 같은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예시를 들 때 similarly 쓰는 겁니다. B번입니다. Likewise는 무슨 뜻이에요? Likewise는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죠. similarly와 같은 개념이에요. 됐어요. similarly와 likewise는 같은 겁니다. 학교 내신에서 연결어 문제가 꼭 한두 개는 꼭 나오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A, B 중에서 한 개는 교과서에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A의 however 이건 교과서에 있는 모습 그대로 냈어. 근데 B는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패러프레이징을 해놨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이렇게 교과서에서 실제로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여기다가 but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예를 들어서 similarly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A의 선지를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but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예 말도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namely 이게 있다 치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치자고. B에 있을 때 됐지?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similar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similarly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여기도 similarly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다음 여기는 by contrast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여기도 by contrast 이렇게 나올 수 있고 by contrast 예를 들어서 이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이렇게 치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뭐가 문제냐면 내가 이 중에서 한 개가 기억이 나. 이 기억이 딱 났다고. 그럼 계속 이게 확실하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도 이걸 떼내지를 못하는 거야, 손을. 그래서 틀린 애들이 진짜 많거든. 그럼 뭐가 문제니? 동의어 잡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봐봐. 여기는 내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게 있어. similarly. 이해되셨어요? 이거 딱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근데 앞에 거 기억이 안 나. 예를 들어서 similarly하고 but이 띄엄띄엄 기억났다 치자. 그럼 이거 두 개는 확실하니까 이상하게 여기서 답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동의어를 알아야 돼, 연결어는. 그게 핵심이야. 왜냐면 수능에 나와 있는 연결어 문제는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연결어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교과서는 변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진짜 많다.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게. A다. A 첫 번째 문장을 보자. People often make a mistake. 사람들은 종종 실수를 합니다. in부터 development 가로치세요. in their personal development. 자기 개인의 발전에 있어서. when they focus too much on their weakness. when부터 weakness까지 가로딱칩니다. 자기의 약점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게 될 때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에 있어가지고. 자, 다음 as a result. 그 결과 they spend their time trying to 그 다음에 shore up. 이때 shore up이라는 것은 강화하다라는 뜻입니다. those weakness.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의 약점을 강화하느라 시간을 써버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거 하나 잡고 넘어갈까? spend.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는 시간, 돈, 에너지 또는 노력 이런 게 목적으로 나오고 뒤에는 전치사 in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ing가 나오는 거예요. 전치사 in이 들어가면 동명사로 봐야 되고 in이 없으면 분사로 보면 돼. 그러면 뭐뭐 하느라 시간, 돈, 에너지를 쓰다라는 뜻이야. 됐지?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강화하느라 시간을 씁니다. 됐죠? 다음에 instead of부터 가로칩니다. Instead of maximizing their strengths. 다음에 they possess 가로 닫고 they possess 앞에 strengths를 화살표를 딱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실수라고.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단점을 보완하느라 너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A, D로 가보겠습니다. It's a mistake. 똑같은 말이죠. 다음에 to focus on weakness of others 할 때 to부터 others까지 가로쳐서 앞에 있는 mistake 수식. 잠시만요. 이때 to부터 mistake, others까지는 명사절 가로치고 이게 진주가 되는 거겠지.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집중하는 것 또한 뭐가 될 수 있다? 실수다. 됐니? 자, 그럼 여기 A에 들어갈 말은 뭐니? 자기의 약점에 집중하는 것, A, D는 타인의 약점에 집중하는 것. 그렇지. 그럼 이거는 시밀러리가 된단 말이야. 약점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큰 내용에 자기한테 집중하는 것, 남한테 집중하는 것, 둘 다 마이너스라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similarly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B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가볼게요. The self-proclaimed. 여러분, self-proclaimed 하이픈 들어가 있죠. 자칭, 자기가 스스로 주장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칭 전문가들. 아이노 박사 이런 거 알죠? 여러분 아이노 박사라고 들어봤니? 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 맨날 뭐든지 이거 아이노 박사라고 하거든. 자칭 전문가들 후부터 가르칩니다. Who spend their time telling others what's wrong with them. 가로 닫고 앞에 있는 expert 수식. 여기도 spend 밑줄, 그 다음에 telling 밑줄. 자, 그들에게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항상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자칭 전문가들은 never win with people. 사람을 절대 얻지 못합니다. 됐죠? Most people, 그 다음에 simply avoid them.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고 피하게 되겠죠. 다음에 B번입니다. B번 뒤에 보시면 We need to focus on finding people's strengths and pointing them out. 자, B번 앞에는 타인의 약점에 집중하고 그 결과 사람들이 피한다. avoid 마이너스 해주세요. 그 다음에 B 뒤에 보시면 우리는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장점을 찾는 데 집중해야 되고 그것을 꼭 말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지. 그럼 B번 뒤에는 뭐가 일어나니? 그렇죠. 반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러면 저기서 정답은 뭐로 가야 될까? similarly 뒤에 4번과 5번에 보시면 in other words 이건 무슨 뜻이에요? in other words는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뜻이야. 그럼 앞에는 단점, 그 다음에 집중, 뒤에는 장점 집중. 이거는 같은 말 반복이니? 아니지. 반대가 되는 말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앞에는 뭐가 되는 거냐? 문제점.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되니? 그거 하지 말고 오히려 이걸 해야 돼. 대안이 되는 거지. 그래서 대안을 나타낼 때는 뭘 쓰냐면 instead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정답은 어디로 간다고? 5번으로 가는 겁니다. 5번. 됐나요? 자, 이제 7 뒤로 넘겨보세요. 191조. 자, 여기 부분은 단순하게 이제 우리 또 나눠주고 이야기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답만 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7번의 정답은요, 3번입니다. 3번. 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8번에 여기는 이제 young women. 이 A가 이제 young women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더니스 샌더버.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다음에 9번은 이 사람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이동식 샤워 시설을 제공하는 단체를 최초로 만들었다가 틀린 거예요. 5번에. 됐니?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은 진도는 독해는 나갈게. 됐죠?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진도는 다 나갔어요. 우리 이 책은 언제까지 쓸 거냐면 뒤에가 총 8회인가 7회인가까지 있는데 거기까지 다 안 나가고 다음 주까지만 이 책을 쓸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주까지만 이 책을 쓰고 이제 4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이 책은 안 들어갈 겁니다. 이 책 안 하고 다른 책은 안 사고요. 그러니까 다른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만든 다른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할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도 좀 풀고 그렇게 이제 그 3월 모의고사가 밀렸잖아. 4월로 밀렸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대비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까지만 이걸 쓸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 어사이먼트 보세요. 잠시만요. 프린트 이 이제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그렇지? 어사이먼트가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과제가 이건 너 줄 거야. 이거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나와 있거든. 근데 이게 이제 내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거 같은 것들 이렇게 잡혀 있어. 알겠지? 답은 여기 있고. 그래서 이 중 이거를 나중에 시험을 볼 거야. 근데 동일하게 시험 보는 건 아니고 이 중에 몇 개 뽑아가지고 시험을 좀 볼 거거든. 그래서 한번 해봐. 됐죠? 이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휘. 다음 주에 올 때는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한 면이 아니고 여기까지 다야. 앞뒤로 다. 알겠지? 이렇게 시험을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독해. 독해는 미니 테스트 4, 그 다음에 미니 테스트 3, SIA 이렇게 해야 되고 문법. 문법은 챕터 11이었던 것 같은데 형용사하고 부사. 이거는 푼 사람은 그냥 가져오면 되고 안 푼 사람들은 풀어오면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어휘. 여기는 데이가 17부터 20까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17부터 20까지라고 하지고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데이 하나, 두 개가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어. 알겠지? 자,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두 개가